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생산 설비가 집중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은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좀 한숨이 나오는 장입니다, 요즘. 네. 좀 지지부진하고요. 거래량도 없고요. 거래 대금도 없고요. 거의 뭐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 되다시피 지금 증시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늘 지금 기준이 오늘 12월 26일 목요일인데요. 환율이 장중 1,466원 80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환율에다가 수급도 없고 뭐 오늘 또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죠. 탄핵안 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잘 버티다가 또 오후장에 밀렸어요. 그 탄핵안 발의된 거 시점부터 밀린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여야 합의해야 그래서 하겠다. 긴급 담화 발표할 그 시점부터 쭉 밀렸던 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어쨌든 도사리고 있어서 요거 해결되지 않으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언급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요. 가장 이제 화두가 IRA 폐지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사님께서는 늘 IRA 폐지 절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보조금도 그런가 궁금한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석은 하는데 네. 일단 환율 안 잡히면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그 배터리도 그렇고 양극재 기업들도 그렇고 외화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갈수록 지금 환자선이 지금 기업수로 늘기 때문에 네. 또 안 좋고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이게 또 환율이 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유가 그 중국에 관세를 물게 되면은 중국에서 지금 그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로 인해서 그 엔화의 그 위안화 약세로 인한 원화 약세가 또 동반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환율이 지금 안 잡히는 게 굉장히 불안 요소고 지금 상단을 1,500원으로 잡나요? 지금 테더랑 달러 환율이 1,495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환율인 거지. 진작에 1,400원, 뭐 80원, 90원 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네. 개입을 했기 때문에 눌렀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지금 어설프게 환율을 방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가 돼서 이런 그 일정이 항상 일정이 불확실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환율도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떻게 좀 갈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최상모 부총리 다음 순서 한데 과연 또 마음대로 될지는 몰라서 그리고 국무위원 한 명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연돼요. 일정들이.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담아두시고 2000년 섹터에서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IRA법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IRA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IRA법의 그 목표 자체가 그 전기차 육성 발전에 필요한 그 배터리 제조 및 청정 에너지 생산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국 중심의 전기차 가치 그 밸류체인을 구축 목표로 하는 건데 이제 그 미국에서 조립한 그 전기차 부품 조건을 맞추면은 이제 그 $7,500 주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는 $4,000 주는 거고 요거를 이제 그 최근에 그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그 인수위 보고서상으로 폐기를 권고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번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형태로 해서 나왔고요. 근데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15명 정도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지금 저희 IM증권에서도 예측을 하는 거는 이걸 폐기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보다도 이걸 좀 더 시행이 어렵게 시행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효과가 있게
그러니까 수정이라든가 폐기의 수정 그 효과가 있도록 수행령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폐기될 경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37%라고 되어 있는데 한 40%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제도입을 추진하겠다 했고,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상하원을 다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할 때 소송 비용까지 다 준비를 한 상태고, 테슬라 빼고 주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테슬라한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에 내에서 그 마켓 쉐어가 54%가 테슬라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안 주게 되면은 테슬라는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고, 반대적으로 그러면은 뭐 현대기라든가 GM이라든가 다른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로 볼 수 있겠고요.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인데 5석인데 여기 2-3명이 어쨌든 그 인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표차는 3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탈표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폐지 계획을 단독 실행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시도가 돼도 25년 하반기. 그럼 실제 정말 안 좋은 상태로 만약에 이게 뭐 수정이라든가 폐기가 될 경우에는 26년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에 보조금 안 준대? 그럼 25년도에 수요가 좀 따개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내용이요. 그래서 광물 요건이랑 부품 요건을 맞으면은 각각 3,750달러씩 줘서 7,500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과 그리고 그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여기 그 핵심 광물 니켈, 리튬, 망간, 흑연, 코발트, 양극재 응시가 들어가는데, 흑연만 이제 2년 더 유예를 해준 거고, 그 배터리 부품에서는 여기 그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이런 것들이 다 부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연도마다 비율이 있어요. 그 적용 비율.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광물 요건 비율로 이제 비율과 배터리 부품 요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 비율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50% 이게 그 미국에 내에서 50%에 대한 부가가치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걸 비율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핵심 광물이 그러니까 광물을 50%하고 그 배터리 부품은 만약에 80% 하게 되면 곱하는 거죠. 곱하는 형태로 해서 비율로 지금 계산하는 거고요. 외국 우려기가 FOC 규정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난해 게 전에 움직였던 거는 이게 배터리 부품부터는 이제 FOC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엔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요거에 대해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아직까지 맞아요. 틴치라든가 이런 그 중국 업체들이 덤핑 물량이 아직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량들을 좀 덜어내고 우리 K 소재 업체들, 국내 업체들 위주로 지금 밸류체인을 좀 바꾸고 있다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아까 배터리 광물 들어간 것들,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세액 공제 그 외국 중국 못 쓴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국가 안보 및 대외 정책에 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FOC 규정 지정 가능하고, 우려국가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FOC 규정 가능하다고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폐기되면 이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다음 이제 그래서 IRA법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폐기라든가 수정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가지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시고, 이게 뭐 폐지 자꾸 뉴스에 나온 거 그거 영향을 받아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더 이상 뭐 악재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유지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반대로 올라가겠죠.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아니 그 예상 뭐 폐기 이런 게 없고 수정도 잘 되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반사 수요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AMPC에 대한 그 AMPC도 뭐 폐지될 거라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그 AMPC 지급 대상이 그 배터리 모듈과 셀이죠. 북미 생산한, 그리고 이제 분리막, 전해기 이렇게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10월 24일에 발표된 규정 법안이 있고요. 요게 그 뭐냐면은 그 미 연방세법, 요게 그 섹션 45X, 우리 보통 AMPC 섹션이 그 45X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여기 전기차 보조금은 이거 30D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요거 파이널 레귤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24일날.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되는 것들, 이런 어떤 걸 AMPC 그러니까 줄 것이 말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배터리 셀을 그 배터리 모듈 또는 태양광 모듈로 가공하는 행위는 부수적인 조립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AMPC 것으로 인정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여기 보면 셀과 모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만약에 그 생산된 부분 하더라도 이 배터리 팩이 그 IRC 섹션 그 45 X 상은 배터리 모듈에 인정되는 인정되는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AMPC 준다 이런 게 들어갔고,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도 재활용으로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도 AMPC 부여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모호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립이란 것도 단순한 조립, 부수적인 조립 이렇게 해서 제정해서 단순한 조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질 않지만은 이 부수적인 조립 같은 경우에는 AMPC 주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놨고,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그 트럼프 인수팀은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첨단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그 AMPC를 폐지하기로 권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AMPC 폐지할 거다, 뭐 예산 확보에 의해서 이것도 건들 거라고 했던 그 코멘트를 삼성니커에서 했었어요. 장정원 애널리스트가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랩법을 폐지하려 공화당 하원들이 그 15명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과반수 확보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협회도 그 전기차 보조금 총액이 85%가 공화당에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제 투자금 받은 게 또 3배 정도 높고, 그리고 그 주요 자동차 업체 그 25개 및 전기차 조립 공장 중 19개가 공화당 하원 의원 지역구에 위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도 다 이번에 다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MP 전기차 보조금 자꾸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마 그 폐지라기보다도 그 시행령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수위 보고서 그 뉴스, 로이터 통신발 뉴스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아까 이제 그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물론 있었지만은, 제가 좀 더 그 면밀히 보는 거는 관세 얘기 첫 번째. 관세를 전체적으로 다 부과해서 동맹국과 개별 면제 협상하라고 권고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충성소 예산을 이제 광물 쪽으로 돌려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안보, 경제보다도 안보 쪽으로 좀 더 초점 잡고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인수팀은 이제 그 2019년 수준으로 그 연비 규제를 다시 전환해서 현재 2025년 제한보다 차량 마일당 평균 25%에 더 많은 배출량을 사용하고 평균 연비를 15% 낮출 것을 제한합니다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미 환경청 환경청 법안보다 연방정부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게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채택하기 엄격한 자체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금지를 하려고 했었고, 23개 주에서 실제 소송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를 캘리포니아로 한다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미 환경청이죠. 환경보호국에서 EPA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26년부터 더 강력한 요구사항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른 면제를 요구를 했으며, 이에 따라서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은 GV, 전기차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된다는 그건데, 아직 요거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 요청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후에 승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PA에서 최종 승인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관련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거고, 요 내용을 여기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한 리포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출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랑 배터리가 이제 해외 수출 대책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에 우선을 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배제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보다도 주로 ESS 전략 공급망 이런 쪽에도 핵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도된 전기차용 배터리를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확대하고 관세를 협상 도구로 미국산 전기차, 자동차, 전기차를 포함해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문구에 있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 수출을 통해 미국의 생산 설비가 집중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내 직접 설비가 있는 기업들은 향후 요구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대표적으로 있는 게 배터리와 전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와 전액 기업들은
이런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AMPC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저기 그 FOC 규정도 받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많이 그 국내 국산 거를 우리나라 업체 거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세는 이제 동맹국과 이제 개별 협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관세를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이런 전국 상황에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가 취임하는 게 1월 20일 날 취임을 할 텐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이러고 전국이 안정이 될 거냐? 과연 이제 시간이 짧죠. 네, 너무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서 이걸 계속 불확실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든가 주요 배터리 소재 관세, 특히 이제 양기체 기업들은 지금 미국 내에 없잖아요. 그럼 관세를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보았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기체 기업들이 지금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환율 튀는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해외 증설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 네, 그런 네. 이슈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이 그 중요도 면에서 국방물자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계획인 한국 배터리 공급망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은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짓고 있고 전액 기업들도 거의 적거나 추가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전액 기업의 이제 그 중앙생산 소재가 리튬을 조지아 쪽에다 3만 톤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배터리와 전액 그리고 리튬 기업들이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약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런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투자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큰 그 관점의 차이 이제 방향 같은 거 같다는 거죠.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그 공급망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